자, 교재를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통합사 2과정 3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단다. 내가 너네들 시험 범위를 잘 몰라가지고 3단원까지 구성을 했거든? 근데 지금 서영고는 2단원까지래. 그래서 지우 너는 일단 2단원까지는 서영고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너 시험 범위가 나오고 조금 오버가 되면은 그 부분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교재가 섹션이 2개로 나뉘어 있어, 얘들아. 앞에는 선생님하고 개념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는 이제 워크북 형태로 꾸려봤거든? 뒤에 여기 이렇게 중간에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여기 삽지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 주 차에 우리가 문제풀이, 이런 형태로 꾸릴 거야. 그리고 지우는 1학기 때 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 주중에 너네 카톡으로 주간과제를 발송을 해, 얘들아. 태블릿 다 있니? 태블릿 없어? 그러면은 동훈이는 집에서 출력할 수 있나? 집에 프린터기 있어? 그럼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집에서 조금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와. 그리고 그 과제물이 이제 다음 주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수업이 꾸려진단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또 2학기 중간고사 통합사회. 자, 한번 달려볼게, 얘들아. 자, 여기 통합사회 2과정 보시면은 1단원이 인권이라고 나와 있단다, 인권.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인권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돼. 자, 보시면은, 자, 달려볼까요? 자, 거기 주제를 한번 보렴. 인권의 의미 변화와 확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인권이라는 게 뭐냐? 일단. 자,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거를 이제 비로소 뭐라고 하자? 인권이라고 한단다, 인권. 오케이?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권리를 이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 자, 너네들은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게 자유권이잖아, 얘들아. 근데 내가 너네들을 막 깨워. 야, 그러면 이거는 인권을 침해한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왜? 너는 잘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교육받을 권리? 아, 물론 교육받을 권리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치우칠 수 있느냐? 그게 개개인마다 가치가 다르잖아. 너는 교육받을 권리보다 잘 수 있는 권리를 더 요구를 하는데 내가 너의 권리를 침해를 한다. 그건 어떤 거야? 잘못된 거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조심스럽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인권이라는 게 언제부터 자 비로소 정의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인권의 특징은 자 4가지 묶으렴, 얘들아. 자, 인권의 특징 4가지를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보편성, 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그냥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만하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한단다. 자, 실제로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동네가 있어, 얘들아. 거기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거든. 백인이 철저하게 지배층이고 유색인종은 피지배층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길거리도 화이트 존, 그러니까 유로피언 존, 백인들만 다닐 수 있는 길목이 있고 논 유로피언 존이 있었어. 거기는 이제 유색인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에비뉴 타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거기에는 백인들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유색인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이거 철저하게 뭐냐? 인종차별이 되는 거지. 그쵸? 과거에는 그런 구시대적인 게 실제로 존재를 했었단 말이야. 과거를 봐야 불과 50년 전이야, 50년 전. 그런 게 존재할 정도로 인권이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자, 보편성이라는 거는 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인류 구성 모두가 가지는 권리를 이제 우리는 인권의 특징 중에 보편성이라고 한단다. 야, 그러면은 여기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까? 지금 뭐가 있어? 야, 너네들이 남자라고 해가지고 뭐 차별 대우받았다 뭐 이런 거 경험해봤냐? 남자로서 조금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우리가 남자들만 있으니까 요즘은 실제로 조금 약간 여성 상위가 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
야, 그렇다고 내가 뭐 팬이 뭐 요거를 뭐 너네들한테 지금 세뇌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는 저 이럴 때 약간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서? 없었어? 그냥 괜찮아? 그냥 양성평등 그냥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뭐가 있어서? 살짝 뭐라지? 남자가 좀 더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아. 남자가 책임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래, 뭐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군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어서, 군 가산점 제도.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 한창 자 펄펄 그럼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고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오면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 제도가 있었는데, 여성단체에서 그거를 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단 말이야. 단지 남자가 군대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출발선상이 달라질 수가 없다. 근데 우리의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떠냐, 그거는 조금. 약간 차별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그것도 이제 뭐 개개인이 판단을 갖추니까.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한단다, 보편성. 자, 천부성. 하늘이 부여한 거야, 얘들아. 하늘이 부여한 거. 태어남과 동시에, 자, 하늘이 부여한 인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천부성이 되는 거죠. 자, 불가침성.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고, 항구성. 영원하다라는 거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자,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걸 이제 우리는 인권의 특징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인권의 확장 과정 한번 볼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 서양 사회에서는 뭐가 있었냐, 얘들아.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어. 봉건제도.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문이라는 친구는 그냥 로얄 패밀리야. 부모님부터, 자, 형제, 도문이까지 죄다 로얄 패밀리고, 자, 지호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분이 농노야, 농노. 얘는 그냥 노예로 태어났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야,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근대화 이전에는 신분제,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시민혁명이란 게 뭐냐. 신분제가 비로소 무너지게 되고 인권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자, 비로소 이제 시민혁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사회적 배경을 보시면은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 얘들아.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었다.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자,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왕과 신은 동급이란 뜻이야. 왕과 신은 동급. 과거에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었는데, 중학교 때. 기억들 나냐? 짐이 곧 뭐다?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거의 천상계에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잖아, 얘들아. 왕권 신수설. 왕은 곧 신과 동급이다. 그냥 왕이 절대적인 존재야. 왕이 절대적인 존재. 지금이야 상권분립이라고 해가지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누가 독점을 하는 거야, 얘들아. 왕이 독점을 하는 거야. 왕이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왕이 사법 판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집행, 모든 권한을 왕이 가질 정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게 바로 이제 중세 유럽 사회의 어떤 신분제사의 특징이거든. 자, 그래서 왕과 귀족 성직자 등이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된 게 그 사회. 자, 근데 이게 뒤집어질 만한, 자, 사상적 어떤 배경이 있단다. 자, 밑줄 치렴, 얘들아. 천부 인권 사상. 천부 인권 사상. 자, 인간의 권리는 누가 부여를 했다? 하늘이 부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동훈이가 비록 로얄 패밀리로 태어나긴 했지만, 지우가 비록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얘네들은 모두 하늘이 정해준 인간의 권리를 내세울 그런 게 있다. 자, 이렇게 내세우는 게 바로 천부 인권 사상이 되는 거고, 계몽 사상이라는 게 있단다. 계몽 사상. 계몽.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아, 나는 노예?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나는 그냥 노예 자식이니까 나는 그냥 노예로 살아가다 삶을 마치는 게 그냥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내 인생의 뭐라고 해야 되니? 아무튼 내 인생이라고 바라본 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시각이었거든. 근데 계몽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쇄술이 등장을 하고, 자,
사람들에게 뭐가 보급이 되냐, 이제? 책이 보급이 돼. 그러면서 다양한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 깨우치게 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옆집에 사는 동훈이는 왕족이고, 왜 나는 이렇게 쟤하고 아이 컨택도 못할 정도의 비루한 삶을 살고 있나. 그때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깨우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계몽사상이 되는 거란다. 자, 사회계약설 등을 통해서, 사회계약설, 그게 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4명의 구성원이 있어. 4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대표를 뽑자. 자, 예를 들어 지호라는 친구를 대표로 선출을 한 다음에 얘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하면은 제가 그거를 대변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사회계약설인데 우리가 쟤를 믿고 선출을 해주고 쟤에게 권력을 양도를 했는데 쟤가 독재를 해. 그럼 우리는 쟤를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뭐야, 얘들아?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독재냐, 입헌군주제냐, 공화정이냐? 공화정이잖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선출을 하고 5년 동안의 임기를 부여를 하잖아. 근데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의 어떤 권리를 좀 대변해줘라.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렇게 독재 그런 행위가 이렇게 됐던 게 오래 있었던 뭐가 있었냐, 이제 탄핵이라는 게 있었잖아. 국민들이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게 이제 다 사회계약설에 이제 기반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시민혁명 좀 보겠습니다. 자, 묵구령 이것도 자 시민혁명 묻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가 있었냐? 자, 요게 이제 자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3대 시민혁명이 되는 거야. 3대 시민혁명. 가장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단다. 영국의 명예혁명. 자, 요 명예혁명이 일어날 무렵에 영국에는 누가 있었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전제정치. 그 당시에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럼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들아?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국민들을 상대로, 백성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뭐를 걷어들여? 세금을 걷어들여. 아무런 명분도 없이.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에다가 세금 내다 바치느라고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은 피를 뽑아먹는 건지 사람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들고 일어선 게 바로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자 뭐가 나오느냐? 권리장전 동그라미 치령. 권리장전. 권리장전. 이 권리장전이라는 거는 최초로 의회가 등장을 한단다, 얘들아. 의회. 의회가 뭐야, 얘들아?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냐? 300명이야, 얘들아. 300명. 근데 이 의회 제도의 가장 먼저 시발점이 된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야.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주는 거야, 얘들아? 국민이 뽑아주지. 나는 이제 화성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때 여기서 한번 정견 발표하는 거 봤다. 아무튼 그 사람을 뽑아준단 말이야. 그럼 그 구성원이 300명이야. 그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자 뭔가 요구를 해. 이런 화성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게 의회 제도가 되는 거거든. 그럼 권리장전이라는 게 뭐냐? 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국민들에게 과하게 세금 걷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적을 막 제거를 했거든. 찰스 2세하고 제임스 2세가 워낙에 전제정치를 하다 보니까 뚱훈이라는 친구가 들고 일어서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야, 저 새끼 끌어내. 목 잘라. 그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던 게 그 당시 시대 사회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장전은 딱 그거야. 왕이 할 것과 왕이 하지 못할 거를 정확히 나눠 놓은 거야. 앞으로 세금 걷을 때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민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더라도 왕 멋대로
사법권을 행사하지 마라. 법의 판결을 맡겨라. 자, 이런 식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바로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이란다. 요번에 이제 입헌 군주제입니다. 입헌 군주제. 동그라미. 아까 우리나라는 공화정이었잖아. 누가 있냐? 대통령이지. 영국에는 누가 있냐, 얘들아? 왕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왕은 그냥 상징적인 거. 그럼 뭐가 있냐?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굴까? 총리야, 총리. 걔네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 5년 동안 임기는 단 한 번.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4년 연임이거든? 근데 여기는 총리야, 총리. 그럼 총리는 어떻게 선출이 되냐? 영국에 정당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A정당, B정당. 선거를 해가지고 A정당이 이번에 이겼어. 그럼 A정당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야. 근데 총리는 임기가 없어. 지금 당장 잘릴 수도 있고 몇 년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잘하면 오래 가는 거고 못하면은 당장 잘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건데, 영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영국이란 나라 선진국이잖아. 어? 야, 영국의 닉네임이 뭐였어? 과거에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 과거의 영국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총리가 15번이 바뀌었어. 최근에. 야, 15번이 바뀌었다는 게 이거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라는 거지. 어? 올 초에 여성 총리가 내가 알기로는 임기가 불과 15일 만에 잘린 것도 있거든? 잘렸다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거의 내쫓겨났다라는 거지. 어? 그게 바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건데, 자, 영국의 명예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미 명예혁명이 있었지. 그럼 이제 영국에서는, 자, 영국 내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이제 힘들어. 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면 의회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 나는 100원을 걷어들이고 싶은데 의회에서 야, 10원만 걷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다 보니까 영국이 잔머리를 쓴 거야.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과세,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들이자. 미국한테 걷어들이자. 여기서는 안 돼, 이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자. 그게 바로 이제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게 뭐냐? 차야, 차. 티. 차인데,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건국을 했냐? 건국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누가 개척을 한 거야? 영국 사람들이 개척을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동네에 보면은 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뉴욕, 뉴 잉글랜드, 뉴 암스테르담. 뉴가 뭐냐, 얘들아? 새롭게 개척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 동부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잔머리를 쓰고, 야, 우리 미국 식민지 애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자. 심지어 마시는 차에다가도 세금을 걷어. 근데 미국 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먹는 거에까지, 심지어 차에까지 세금을 걷어들이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몇몇 시민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영국 국기를 불을 질러버려. 불을 질러가지고 영국이 빡친 거지. 어디 건방진 식민지 새끼들이 우리의 국기를 불태우고 우리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져? 그러면서 영국이 미국을 쳐들어간 게 이제 독립전쟁이 되는 거야. 독립전쟁. 그 당시에 미국의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가담해준 나라가 어딜까? 앞서 영국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프랑스. 프랑스가 있다 해가지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로소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이란 나라로 거듭이 나지. 그거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프랑스가 뉴욕 맨하탄에다가 선물을 하나 해준 게 뭐야? 자유의 여신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애들은 차를 잘 안 마셔. 그때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미국 애들은 뭐를 즐겨 마실까? 커피를 즐겨 마셔, 커피.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보통 티타임이라고 하고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커피건 차건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뭐가 이제 카페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일을 하다가 각성을 하기 위해서 야,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커피 좀 한잔 하자. 그게 이제 커피 브레이크야. 근데 그 당시에는 커피가 좀 비쌌나 봐. 그러니까 원래 유럽 애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뭐냐? 나는 지금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뭐라고 하지? 그 원액만 마시는 거?
에스프레소라고 하나? 유럽 애들은 그걸 마시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원액에다가 물을 부어 먹는 게 오늘날 뭐다? 아메리카노가 된 거야, 아메리카노. 근데 러시아 애들은 또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 왜 커피의 이름이 미국이 들어가냐? 얘네들은 또 뭐라고 하냐? 러시아노라고 그래, 러시아노. 실제로. 자, 그러면서 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최초의 민주공화국, 밑줄 치령. 최초의 민주공화국. 자, 명예혁명으로는 이펑 군주제, 독립혁명으로는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거야, 얘들아. 미국에도 대통령제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잖아. 일본은 뭐냐? 대통령이 있디 없디? 없어. 일본은 뭘까? 총리. 야, 씨, 너 왜 이렇게 왕과 천황을 좋아해? 이펑 군주제, 이펑 군주제. 일본 총리가 있잖아. 누구지? 지금 이시바인가? 이시바 총리라고 해줘. 엊그저께 우리나라하고 한일 정상회담 남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아. 총리가 잘하면은 그냥 계속 오래 가는 거야. 근데 총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니? 국민들에게 신뢰가 좀 안 간다. 그러면 일본도 바로바로 갈아 제끼는 게 이펑 군주제가 되는 거야. 자, 다음으로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 앙시앙 레짐. 불어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나 봐. 이게 뭐냐면은, 자, 요런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통일신라로 치면 뭐냐, 이거. 약간 골품제 같은 게 있었나 봐. 골품제. 여기에 이제 그 인구 비율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 귀족들. 얘네들은 면세야, 면세. 세금 낸다, 안 낸다? 얘네들은 안 내. 그럼 나머지 98%를 누가 내는 거야, 얘들아? 아니, 98%의 평민과, 자, 그 밑에 하위 계급이 프랑스의 세금을 내는 그런 과세 대상이었거든. 그때 얘네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야. 야, 우리는 뼈 빠지게 속된 말로 졸라게 하고, 국가에다 세금이란 세금은 죄다 다 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불합리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게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야, 프랑스 혁명. 아까 말했던 게 루이 14세고, 그 로얄 패밀리 중에 루이 16세. 그 사람이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다가 만들어낸 궁전이 뭐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게 있잖아.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그 당시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도 지원을 해주고 프랑스가 돈이 없었어. 그런데 뭔 돈으로 만들었겠어? 세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밤이면 밤마다 귀족들 불러내가지고 파티 열고. 근데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대, 얘들아. 들어들 봤냐? 화장실이 없대. 왜? 이 화려한 궁전에 그 불결한 화장실은 매칭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화장실을 안 만들고, 거기서 나온 신발이 뭐래냐? 여성들 굽높은 하이힐. 야, 파티하다가 와인 마시고 술 마시다 보면은 당연히 어딘가 똥오줌을 지려야 되는데, 그 취기에 그냥 잔디 같은데 저기 사각지대에 똥오줌을 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신발로 갈 때는 어떻게 똥오줌을 다 밟겠지. 결국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하일이 되는 거야, 하일. 아이러니하죠. 양산이 왜 만들어진지 알아? 양산이 왜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예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 얘들아. 예전에는 그냥 요강이야, 요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강에다가 똥오줌을 잔뜩 쌓아놓고 그냥 창밖에다 버려. 그럼 지옥 가다 그냥 똥벼락 맞는 거야.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오늘날 양산이야, 실제로. 응? 자, 그래서 인권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이 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 되겠죠. 그럼 잘 봐, 정리할게. 자, 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권이 향상이 된 게 아니라,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자, 이렇게 시민혁명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세계 3대 혁명은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되는 거란다. 됐습니까? 자, 시민혁명과 인권 보시면 역시 3개 묻겠습니다. 자유권,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신체의 자유, 재산권, 사상의 자유를 중심으로 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평등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게 이제 시민혁명으로 확대된 자, 인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시민혁명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권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대략 확인했잖아. 일부 계층에게만 국한이 돼. 일부 계층. 여기서 말하는 일부 계층은 누구에게만? 유산계급. 누구에게만 또? 성인, 남자. 그럼 이건 불완전한 거잖아, 얘들아. 여성은 인간이 아니야? 거기다가 돈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이런 빈틈이 있잖아, 얘들아. 그럼 그 부분을 자,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참정권 확대운동, 차티스트 운동, 밑줄 치렴.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주체가 누구다, 얘들아?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란다. 다시 한번 시민혁명으로 인권이 확대된 것까지는 우리가 다뤄봤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성인 남자에게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근대화의 계기가 된 게 뭐가 있었어, 얘들아?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알아, 얘들아? 평균? 16시간이었어. 16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냥 기계처럼 16시간씩 일을 하는 거야. 뼈 빠지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정작 왜 우리에게는 투표권을 안 주냐. 그렇게 내세운 게 바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있단다. 차티스트 운동. 자, 다음으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 자,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선거권이 획득이 되었어. 근데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참정권이 없네.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의 대중 스포츠가 뭐냐? 영국의 대중 스포츠가 뭐가 있지? 크리켓이라는 게 있나? 크리켓이라고 알아? 야구와는 좀 다른 거. 그리고 영국 귀족들이 또 하는 게 폴로라고 알아? 폴로? 말 타고 막 이렇게 볼 까고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어떤 스포츠였단 말이야. 그 폴로 경기가 연례 행사에 갑자기 여성이 폴로 경기장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근데 말발굽에 찍혀서 죽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영국 여성들의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서 비로소 여성들의 참정권이 확대가 된 게 요 무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사회권 보겠습니다. 사회권을 보시면은 현대복지국가 밑줄 치렴. 현대복지국가입니다. 자, 이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야,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권이 몇 살까지 있냐? 몇 살까지 있지? 아직 너네들은 없지, 17살은. 19살부터 있나? 19살부터? 원래 20살까지였다, 얘들아. 20살까지였는데 2년 전인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9살로 하향이 됐거든. 자, 참정권 얘기는 좀 있다고. 자, 사회권이라는 게 있어, 사회권.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동그라미 치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하여금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잘 봐봐.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자, 사회권이라는 거는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 혹시 17살 나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사회활동, 경제활동 전무할 텐데,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친구 있냐? 언니가 아니구나. 형들. 야,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래냐? 만. 그래, 그냥 10,000원이라고 칠게, 10,000원이라고. 10,000원이라고 칠게. 그게 이제 사회권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력이야. 똑같은 인력인데 이 친구는 편의점에서 시간당 10,000원인데 이 친구는 편의점에서 시간당 5,000원.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지정을 해놓은 거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보자. 자, 그게 바로 사회권이 되는데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주체로 한 밑줄 치렴. 노동자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 그 당시에 독일이란 국가가 자,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뉘어 있었거든.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해야 되니? 사람들에게 감성팔이를 해가지고 표를 얻어와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쟤한테 어필을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독일에서 바이머르 헌법으로 하여금 자, 사회권이 비로소 자,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 근로의 권리, 교육에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오케이? 자, 봐봐. 근로의 권리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정을 하는 거지? 교육을 받을 권리. 야,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 얘들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이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초등학교까지야, 초등학교까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천주국이라고 해가지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의 그냥 압도적인 나라잖아. 근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4%인데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40%도 안 돼. 미국 애들이 의외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고 걔네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쟤네들은 그냥 다 쩔이야. 쟤네들은 그냥 다 아싸들. 우리가 끌고 가는 사회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왜 초등학교까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느냐? 미국은 그냥 초등교육만 가르치고 성경책 정도만 읽을 수준만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교육관이야. 미국의 교육관.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 급식비 안 내지.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야.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너네들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되는 거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국가에서 뭐 공공주택 이런 거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들이야 지금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살 거라고 봐. 여기 동탄이라는 환경은. 근데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 기생충이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반지 같은 데 물 막 새 들어오고 그런 어떤 주거 환경도 있단 말이야. 그런 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끔 국가에서 자, 책임을 져주는 게 바로 이제 사회권이 되겠죠. 자, 연대권, 공동체, 국제적인 연대, 밑줄 치렴. 국제적인 연대. 협력을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세계인권선언이 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동그라미. 국제적인 연대. 연대라는 게 뭐야, 얘들아? 합심을 한다라는 거잖아. 야, 예를 들어서 서영고의 급식이 정말 너네가 봐도 너무 불합리해. 아, 이거 급식 너무 못마땅해. 그렇다고 다민이가 혼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야, 누가 거들떠나 보냐? 야, 다른 애들 가만히 있는데 왜 쟤 혼자 편수막 들고 왜 저렇게 어그로 끌고 있지? 약간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야. 근데 또은이부터 해가지고 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굣길에 거기 나와서 현수막을 들고 급식 개선을 요구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귀를 기울이겠지. 그러니까 합심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연대권이 되는 거야. 국제적인 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 1인당 국민소득 얼마 정도 될까? 그냥 대략 우리나라가 35,000불 정도 되더라. 35,000불. 35,000불, 35,000달러? 그냥 1달러당 1,000원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젖병 물고 있는 꼬맹이부터 틀니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1년에 3,50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거야. 우리나라 잘 사는 걸까? 못 사는 걸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선진국 지표가 되는 거야. 근데 못 사는 나라, 예를 들어 저기 아프리카, 자, 어떤 동네들,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국민소득이 1인당 2,000불밖에 안 돼. 우리는 3,500만 원인데 얘네들은 1년 소득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얘네들은 벌이가. 그럼 소위 말해서 얘네들이 힘이 없는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우리가 국제적인 연대로 하여금 인권을 향상시켜주자. 그런 게 이제 바로 연대권이 되는 겁니다.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 자, 요거를 이제 연대권이라고 하는 거란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인권의 의미나 특징. 그래, 의미. 누구나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특징. 되게 묵구련. 잠깐만.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지, 2페이지. 이거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2페이지 갈게요. 자, 인권의 확장. 인권의식의 성장,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주거권, 환경권, 문화권 등. 자, 묵구련. 3개. 잘 봐봐, 얘들아. 예전에 사람들이 단순히 요구했던 건 뭐야? 우리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 그런 게 단순 요구 아니었으면은 요즘은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됐다라고 그래, 다원화. 그러니까 여기 3명밖에 안 돼. 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다민이가 요구하는 게 있고 지금 당장 동훈이가 요구하는 게 있고 지금 당장 지우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지우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1시간 50분 수업 10분 휴식이 아니라 30분 수업 30분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 저는 점심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너네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200만 인구가 요구하는 게 다양하단 말이야. 다양해. 그러면서 자, 요 3개를 지금 교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밑줄. 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이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 주택 부족, 주거비. 자, 요런 불안정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뭐가 있냐? 내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각 동 대표를 뽑아 놓은 거야. 그게 뭐냐? 연대를 한 거야. 연대. 알겠어? 자, 예를 들어 다민이네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인데 혼자 떠들어댄다고 거기 입주민들이 누가 귀 기울여 줄까? 안 해. 그러면은 너네들은 누구를 뽑아 놓는다? 동 대표를 뽑아 놓고 거기서 입주자 대표를 뽑아 놓고 거기서 이제 의견이 오고 가고 거기서 뭔가 개선이 되게끔. 응? 자, 그런 것도 이제 주거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주거권이 있고요. 안전권이 있습니다. 안전권. 의미, 국민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이다. 자연재해, 각종 안전사고, 감염병 대유행 등 다양한 위험이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 국가가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볼게. 2014년 뭐가 있었냐? 2014년에 뭐 리멤버 뭐 어쩌고저쩌고 4.16인가? 세월호 알아 얘들아? 세월호?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그거 그냥 속된 말로 배가 뒤집힌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어떻게 300명이 빠져 죽은 게 말이 돼? 국가는 그 당시에 뭐 했어? 왜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쳤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안정권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이태원 참사라고 들어봤냐? 그 뭐 할로윈데이 때인가?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160명인가 압사한 사건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공권력이,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미처 없었대.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거 철저하게 뭐다? 안전권이 보장받지 못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야, 지금 당장 다민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맨홀에 빠졌어. 숨이 깔딱깔딱 거려. 그럼 너는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한 거야. 그럼 너 그거 누구한테 호소할 거야? 그렇지. 그게 당연한 거야. 국가는 보호해야 돼. 자, 문화권. 의미.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장 배경, 생활 수준의 향상,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 등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 확산.
헌법 제9조 문화기본법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요즘 뭐가 있지? 너네들 공부하는 거 잘 모를 텐데 뭐가 있는데 문화대인가? 그런 게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인가? 그런 거 들어봤냐? 국가에서 쿠폰을 뿌려. 영화 반값 쿠폰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문화권. 야, 동탄은 그나마 동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내가 볼 땐 부족함이 없거든. 근데 소위 말해서 나는 시골에 살아. 우리 동네 극장도 없고, 그리고 나 지금 당장 영화 보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준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이것도 철저하게 권리 보호의 어떤 대상 범죄에 들어가는 문화권이 되는 거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 의미와, 자, 요 인권이라는 거의 사상적 배경, 천부인권사상이라든지, 사회계약설이라든지, 계몽사상, 그거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이제 시민혁명이죠?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입헌군주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최초의 공화정,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자, 더불어서, 자, 인권의 유형,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까지. 자, 우리가 4개를 다뤄봤습니다. 됐냐, 얘들아? 자, 그래서 이쪽 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다뤄볼까? 6페이지까지 풀어볼 수 있겠냐? 6페이지까지? 풀어보렴, 다민아.